네, 수요일 아침 반찬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 주제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생활 폐기물 중 28%나 차지하는데요. 봉투값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지난 1일 서울시 자치구 4곳에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올랐죠. 음식물 쓰레기 2리터 봉투를 기준으로는 50에서 180원이었던 가격이 140원에서 210원으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자치구도 올 연말까지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할 예정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마을미디어 창신동 라디오 덤 진행자이시죠. 조은영 방송국장, 그리고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구태희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음식물 쓰레기 관련 이야기입니다. 봉투값이 좀 인상이 됐는데 자치구마다 조금씩 그 인상 또 시기 또 그 액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봉투값이 올랐는지 두 분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저는 뭐 봉투값이 오르긴 오르겠구나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네. 미리 사둔 거를 쓰고 있어서 그렇죠. 그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지는 못했는데 저희 네. 구 같은 경우에는 20리터 기준으로 20원 아니 80원? 예, 60원. 아, 네. 네, 60원. 60원이 오른다고 그렇게 하네요. 네. 은평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미 7월에 올랐습니다. 7월에 네. 인상을 한다라고 소식이 들어서 이제 슈퍼에 갔더니 기존 거는 쓰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떡하냐 했더니 이제 바꾸시라고. 네. 그래서 웃돈을 더 주고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리터에 200원이었는데 20원이 더 올랐었고 네.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는 2리터에 원래 50원이었는데 140원이 오른 거예요. 음식물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유독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이 더 오른 것 같은데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이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조금 더 신중해진다든지 혹은 잔반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평소 습관이 좀 달라지셨나요, 국장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인 가족이고요. 이제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네.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 2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쓰는데 그것도 이제 하루에 다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해요. 그래서 다 찬 다음에 버리는 네, 경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 그 우리나라에 지금 그 1인 가구가 50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인 가구거나 아니면 외식이 잦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생활 습관이 바뀔 만큼 그렇게 절박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아마 그 550만? 500만? 네, 네.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네, 1인 가구이다 보니까 네. 사실 특별하게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 집에서 뭐 밥을 해 먹거나 이런 게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습관이 바뀐 건 없고 다만 이제 예전부터 좀 쓰레기를 줄이려고 네. 분리수거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최대한 좀 이렇게 재활 뭐 겉에 포장지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없애고 이러고 네. 있습니다. 부지런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자치구별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이 다 인상이 됐는데 많게는 최대 4배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 적자가 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봉투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지금까지는 이제 청소업체에서 관리를 전담하다가 네. 이제 실적제로 바뀌면서 이제 얼마나 쓰레기 봉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관리하는 것을 이제 자치구의 그 예산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 확보에만 너무 초점을 둬서 네. 그 시민들의 이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급한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제가 서울연구원 용역 결과를 봤더니까 네, 이게 쓰레기 처리 원가에 일반 쓰레기가 55%고 음식물이 39%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거의 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원가에도 미달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다 구 재정 부담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 구 돈 없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해결하려면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 값을 올리는 거는 네,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이 보면 저희가 IMF 이후에 보면 대부분이 이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용역으로 이렇게 많이들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쓰레기 봉투 자체도 그 용역 업체들이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좀 한 가지 슬픈 게 이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네. 환경들 보면 근로 환경이 너무 안 좋으세요. 네. 네. 제가 진짜
친구가 이화동 쪽에 살아서 갔더니 한 분이 이걸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계시고 리어카 오토바이다 리어카 갈아서 이제 하시는데 장갑도 너무 오래되시고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이번에 좀 인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고 계신데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같은 부분은 사실 공공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익 추구보다는 공적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처리 비용의 적자를 본다고 해서 이거를 봉투가 인상으로 이렇게 해소하는 것이 맞을지도 좀 의문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공공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 사실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영역이 더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이 개인이 이제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공공의 영역에 떠맡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엄청 많이 나오게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그걸로 인한 이제 처리비가 이제 계속 이제 적자로 누적이 되고 있다. 근데 그걸 공공의 영역에서 다 해결을 한다라고 했을 땐 결국엔 그게 우리가 낸 세금들이 이제 새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공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도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과 공공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쓰레기 봉투의 경우엔 단순하게 그 가격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에서 맡아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그 처리 비용을 맡아주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좀 더 환경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구태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영역이라고 해서 이거 모든 걸 다 무료로 한다? 이런 편견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쓰레기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동반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함께 관여하고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공적 영역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면 사적력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 이게 어느 게 공적인지 어느 게 사적인지 구분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일단 저는 뭐 어느 나라도 쓰레기를 무료로 처리한다는 나라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네.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것들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은영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봉투값 인상에 좀 반대를 하셨고요. 그냥 봉투값 인상 대신에 뭐 다른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 전자식 개별 계량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RFID라고 하는데 세대별로 배출량을 좀 측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기요금 매기듯이요. 이렇게 해서 많이 쓸수록 수수료를 더 내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 누진제도 가능한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봉투값 인상에 그냥 반대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이제 공감대 형성을 이제 병행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 그 RFID 방식 같은 경우엔 그냥 딱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기계값이 그 얼마나 될지 그게 투자한 만큼의 우리가 이제 성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구경 가야겠네. 맨날 이 카드를 잃어버려가지고 카드 발급 재발급 받느라고 좀 고생이 많습니다. 아, 네. 저랑 비슷한 성격이신 것 같네요. 잘 이렇게 두고 다니시는. 그래서 그 좀 그 데이터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면 그게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좀 검토한 후에 그러면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구태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FID 어려워. 저도 그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 우리나라가 음식물 낭비가 되게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사실 백반집이나 이런 한정식집 가면 뭐 푸짐한 게 미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막 상다리기 휘어질 정도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다 버려지니까 아깝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찾아보니까 이미 전주에서도 2009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주에서 했던 결과를 보니까 1년 사이에 한 12%가량 쓰레기가 줄었다고 하길래 이거 좀 획기적이지 않나? 사실 전주시 전체 인구가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면 저는 상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이 RFID를 도입하는 것과 이 누진제로 해서 나오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건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처리 비용도 좀 적게 들고요. 또 환경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두 분의 경우에는 나만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어떤 노하우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맞벌이 2인 가족인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식이 상해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았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 이제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는 처음에는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이제 네. 좀 소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냉동실에 이제 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비닐봉지를 벗기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찢어서 쓰레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소분 용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에다가 이제 한 번 먹을 양식 이렇게 담고, 찌개나 국 같은 경우에도 좀 푹 끓여야 되는 종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서 이제 소분을 해서 한 번 먹을 양만큼씩만 이렇게 데워서 먹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신선한 음식만 장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그냥 음식을 나중에는 안 해먹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던데, 구태 씨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뭐 거의 해먹는 일이었고요. 이제 해먹더라도 저희는 이제 제가 사는 곳은 공공기숙사이기 때문에 네. 이 공용으로 같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용으로 쓰더라도 많이 나와요. 1인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먹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시스템들, 쓰레기를 버리는 죄송합니다. 그 버려야 될 그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생태환경 시민 모임이라는 그런 생보시라는 단체들인데 네. 그런 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렁이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분변토라고 해서 또 나오는 그 토양들이 뭐 화장품에도 쓰고 뭐 립스틱 이런 거에도 많이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이제 가능한데, 현재 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조 국장님은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세대나 뭐 아니면 단독 이런 게 좀 많은 동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통이 있잖아요. 그 통의 관리가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뚜껑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통째 사라지는 사태도 있어서, 그럴 때 이제 고양이 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죠.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통의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이 2리터짜리를 저희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 작은 최소 사이즈인데, 그것도 이제 그 차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음식과 더불어 냉동실에 보관하는 이런 부담감을 저희들이 안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 규격 봉투라고 했을 땐 그 봉투가 다 찰 때까지 우리가 그걸 보관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도 1인 가구다 보니까 오늘 1인 가구 얘기 좀 많이 하는데요. 그 사실 저는 큰 미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도 그렇죠. 아까 분리수거하고 하면 사실은 많이 안 나오죠. 2리터짜리 해도 뭐 거의 한 일주일 넘게는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슈퍼를 가면 2리터짜리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 이 음식물 쓰레기가 저는 1리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 동네에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사실은 이제 알아보니까 팔긴 파는데 잘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안 파냐고 물어봤더니 안 나간대요, 잘.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의무화해서 좀 무조건 비치하게끔 종류별로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막 그 고양이들이나 이런 네. 것들 와서 이제 많이 훼손을 하는데 이 부천에 보니까 이 쓰레기 봉투를 이 유칼립투스 네. 향을 첨가를 해서 네. 이 벌레들이 안 꼬이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서울시도 그런 것들에 좀 관심 가지고 좀 약간의 혁신이잖아요. 약간의 생각이 그렇죠.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항상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수요일에는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 같은 시민들이 함께 지켜줬으면 하는 점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음식물 쓰레기 하면 아마 다들 좀 떠올리시는 그 처참한 장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그 배출 시간을 좀 지키는 게 좀 많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까만 봉지에 담으셔서 네, 이제 투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네. CCTV를 곳곳에 다는 거가 또 중요한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볼 때 좀 약간 씁쓸한 느낌이 들어요. 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동네는 이제 이주민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본인의 그 고향에서는 없었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에 적응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럴 수 더 이렇게 있겠네요. 무단 투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CCTV를 다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찾아가서 네. 이제 그 문화를 이제 설명할 알리고 때.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것과 네네. 더불어 그 공공의 영역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도 대청소 같은 거 할 때 쓰레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배출 시간 지키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내 눈에서, 우리 집 밖으로 나가서 내 눈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약간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이 사는 사회에 대한 좀 네.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데이 씨요. 저는 저희가 극장 같은 데를 가면 네. 분리수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다 한꺼번에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근로자분들이. 아주머님들이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데, 이게 완벽한 분리는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분리수거를 하는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주택 밀집 지역, 저희 이제 센터가 골목길 안에 있는데요. 네네. 네. 이 쓰레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 집 안 내놓으시고 자꾸 다른 데 내놓으세요. 저기 코너에 골목길이 뭐 한 곳에 좀 많이 모여져 있는데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로 약간 주민들끼리 네.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종종 봐서 좀 그래도 지켜나가야 되는 거. 아까 뭐 시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버리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 쓰레기들이 결국은 다 저희한테 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적으로 토양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좀 강력하게 제한을 해서 이런 물건이나 상품들 포장재도 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나라가 좀 더 환경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이 참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다들 처치곤란이라 생각하고 뭔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무책임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을 좀 공감하면서 시민 또 자치단체도 이 쓰레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모두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인상과 관련해서 시민과 의견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